있는지 몰라도 아주 그냥 가만히 있지 못해요. 뻘뻘거리고 진짜 쉬지도 않던데 맨날 과로하다가 치에 걸렸잖아. 그건요. 옛날에 스님 했다고 했던 것 같은데 머리 밀고 막 하여튼 이상이었죠. 그 사람 맨날 일만 한다던데 잠도 안 잔대요. 전 여자친구인데 이게 좀 이상했어요. 뭐 제가 어쩌다가 종교인가 초벌할 때였는데 10페이지가 나오더라고요. 이사를 하고 40분 갔나봐. 사기꾼인 것 같아요. 그 누나 저도 무서운 것 같아요. 전 잘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직업이 되게 많이 바뀐 걸로 알고 있어요. 약간 빚쟁이한테 좀 시달리고 있는 건 아닌가. 제 후배로 들어왔었었는데 대단했었죠. 뭐 왜 있잖아요. 좀 일종의 에이스 같은 기대주 같은 그런 느낌이었었거든요. 아마 지금까지 했으면 엄청났을 거예요. 근데 그런 갑자기 언제부턴가 안 보이더라고요. 이제 누구나 한 번쯤은 회사를 안 다니고 싶다는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회사를 안 다니면 그래서 뭘 할 건데라는 그 물음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싶은 것들이 좀 있었고. 제가 삶을 살아가는 가치관과 생각들을 꺼낼 때가 되었네요. 바로 시작할게요. 오늘 영상은 제 인생 방식의 5가지 비밀을 알려드릴 테니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코로나로 여행사가 휴업하던 바람에 졸지에 백수가 되었던 나는 지금 4년차 유튜버가 되었다. 기적이다. 당시 한국에 덜 알려진 전기차를 타고 차박을 떠났었다. 사실 이때만 해도 살아남을 수 없을 거라 생각했다. 이제 보니 새삼 둘 다 지금보다 더 젊다. 핸들 스티커가 아까워서 근 1년간 붙이고 다닌 사실을 안다면 당신은 시조새 갓독자다. 그렇게 국내 여행을 다니며 낯설고 어색하던 카메라와 촬영에 적응해 나갔다. 괜찮은 것 같네. 생전 처음 차박과 캠핑에 도전해보겠다며 어설프기 짝이 없게 시작했었다. 몸으로 부딪히고 삶의 여행을 녹여내면서 때려칠 뻔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 그 와중에 유튜브를 계속해야 할까 갈등했던 이유는 도무지 늘지 않던 구독자 수였다. 그렇다 보니 유튜브로 일확천금을 노려보겠다는 야망은 불이 꺼졌고 수익은 2년이 넘도록 월 10,000원 정도였다. 될 대로 되라. 우리 인생을 살다 보니 어동이네가 만들어졌다. 사실 쥐똥만한 채널인 채로 금방 언제 그랬냐는 듯 망해서 없어질 채널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이름도 대충 어동이네라고 촌스럽게 지었다. 가볍게 시작했던 일은 점차 삶을 대변하게 되면서 남들은 한 가지 주제를 깊게 팔 때 우리는 더 멋대로 주제를 확장해 나갔다. 우리의 이야기를 담고 집을 비추고 사는 모습 그대로를 연출도 없이 담았다. 점점 더 갈수록 우리는 무슨 채널인지 정체성을 매기지 않았다. 이름대로 라이프를 담는 채널이 되어 있었고 주제에 얽매이지 않은 채 우리의 주체성 있는 삶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기 더욱 편해졌다. 한마디로 막 살기로 하니까 편해진 것이다. 역시 삶은 제멋대로 살아야 한다. 마음 가는 대로 사는 삶과 선택은 나를 시험에 들게 했다. 아빠의 집을 하루아침에 부숴버리고 한 번도 해본 적 없던 일을 하게 만드는 내 스스로가 때로는 야속했지만 즐겁고 행복했다. 내가 다다르고 싶은 목표가 저 앞에 있다는 확신은 사람을 미치게 만드는 힘이 있다. 이 영상을 보는 당신에게도 그 에너지가 있는데 미처 알아채질 못하고 산다. 그 마음가짐에 대해서 글을 썼다.
내가 무모한 일들을 쉽게 눈 감고 실행하는 이유들, 남들 눈에는 고생처럼 보여도 그 과정에는 엄청난 자기 실현을 하는 경험치가 쌓인다는 비밀을 담았다. 그리고 그 시간이 모여 기적을 만드는 일을 불러일으키는 비밀들. 방송에서 내 이야기를 할 일이 생기고 내가 가진 가치관에 대해 궁금해하는 사람이 늘어났다. 그런 작용들은 글을 쓰고 있던 나에게 반복해서 계기를 주었고 출판사에서 출간을 해보자는 제안을 도전으로 받아들이기에 이르렀다. 막상 시작하려니 긴 글이라곤 일기밖에 써보지 않은 내가 과연 여러분들께 긴 호흡으로 다가가는 게 가능할까라는 현실적인 현타도 왔다. 그럼에도 한 장 한 장 잘 채워나가고 싶었다. 내가 이렇게 용기 있게 막 살아갈 수 있는 이유를 여러분께 들려드리고 싶어서. 나는 평범해. 난 특별할 게 없어. 이렇게 생각했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세상이 나를 평가하는 기준은 내가 제안해야 한다. 은하수를 쫓고 오로라를 만나며 살겠다는 꿈은 현대인들은 허상이라 말한다. 나와 모리는 항상 당연하게 이 허상들을 쫓아 살았다. 새로운 곳에서 안 하던 짓들만 골라 하며 끊임없이 몸을 던지는 이야기. 세상에 없던 것들을 만들어 실현시키던 이야기. 그런 이상하고 기묘한 이야기들을 글 속에 써내려갔다. 책을 읽고 싶은 이유를 댓글로 적어주시면 10분께 책을 보내드릴게요. 원래대로였다면 책은 진즉 올 초에 출간이 되었어야 했다. 떵떵거리며 마감을 잘 지키겠노라 약속했지만 사업과 유튜브를 병행하고 집도 여러 번 부수느라 시간이 늘어났다. 하지만 그건 내 사정인 걸 너무 안다. 덕분에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노트북을 놓을 수 없었다. 모든 순간 하나의 과제에 몰입을 늦출 수 없다는 건 일반적으로 굉장히 괴로울 수 있는 과정이지만 목표와 목적이 뚜렷하다면 그 과정을 즐길 수 있을 것이다. 모리와 나는 모든 곳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데 3년이 걸렸다. 거의 매일 원고를 써내려가느라 고통스럽긴 했지만 고통 없이 태어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걸 안다. 그래서 차라리 즐겼다. 얽매인 휴가를 보내야 했지만 그것도 받아들인다면 성과라는 보상이 따라온다. 이제는 단순히 놀기만 해서는 성에 차지 않는다. 모리와 나는 부부로 살고 있지만 꽤나 좋은 인생 파트너라서 각자의 인생의 가장 큰 서포터를 만나는 것. 내 한계 이상으로 무엇이든 지원해주는 사람을 선택한다는 것. 그래서 인생이 한 사람을 골라야 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둘이라면 해낼 수 있는 일을 꿈꾸는 게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담았다. 여기는 내가 6년 동안 살았던 망원집.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50만 원 집이었다. 오래도 살았다. 정든 집이라 지금도 가끔 그립다. 여기서 단추가 마지막까지 살았던 집인데. 이 집에 살면서 평범한 직장도 다니고 서울살이의 노고담을 피해 숨어들어 살던 집이었다. 모리는 36살에 월세 50에 옥탑방에 살았다. 그의 빨래는 늘 비를 맞거나 눈을 맞기 일쑤였고 겨울이면 변기가 꽁꽁 얼어붙는 엉망인 화장실임에도 행복했다고 한다. 반지하와 옥탑방에 살던 우리는 같은 하늘을 보고 살기로 했다. 사실 멀쩡했던 새 집을 우리에게 맞춰 새로 공사를 한 건 이때부터였다. 집이 제안하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우리에게 맞추어 살겠다는 의지였다. 정해진 대로 살지 않겠다는 마음을 계속해서 연습할 수 있었다. 집 평수는 좁았지만 매일매일 이 노을을 감상하며 사계절을 지냈으니 여한이 없었다. 우리의 두 번째 집도 새 건물이었지만 과감하게 우리 삶에 알맞게 집을 우리에게 맞추었다. 주어진 대로 살기보다 삶을 선택하는 게 어느덧 당연해진 것이다. 가치관이 바뀌니 주저할 것도 없어서 아빠의 집도 아빠의 삶에 맞추어 바꾸고 아빠의 고정관념도 깨부셔버렸다. 덕분에 시어머님의 뒷바란다도 기꺼이 박살낼 수 있게 되었다. 나의 어떤 부분이 깨지며 자유로웠길래 이렇게 마음껏 일을 벌리며 사는지 궁금하지 않은가. 나는 한때는 그냥 미래가 불투명한 붓쟁이였다. 늘 야근하고 일을 열심히 했지만 내 것이었던 적은 없었다. 달아빠진 붓들을 보며 마치 내 인생 같아 울적할 때가 있었다. 그런데 평범하게 그지없던 일상이 왜 이렇게 달라질 수 있었는지, 남들이 놓지 못하는 직업을 다 내팽겨치고 인생의 대부분의 것들은 전부 스스로 선택하고 직접 만들어가야 하는데도 선택하는 삶에 집중하는 이유를 들려드리려 한다. 남이 제안하는 길보다 우리가 개척해서 살아가는 데에 더 집중해야 하는 이유.
인생은 꽤나 아무렇게나 살아도 망하기가 더 어렵다. 이런 일들을 처음엔 도전처럼 하지만 이내 쉽게 실행할 수 있는 굳건함이 생겨서 쉬워진다. 인생을 내 맘대로 휘두르고 살려면 그만큼 깡따구도 길러야 하는 법이다. 365일 전공을 붙잡고 놓치지 않으려고 발버둥치던 내가 세계 곳곳을 다니며 콘텐츠를 만들고 인생을 원하는 대로 방향을 설정해서 다양한 사업을 할 줄이야 누가 알았을까. 성실하고 바쁘게 사는 매일매일이 만족스럽다. 누가 시킨 게 아니라 내가 선택했기 때문에 힘들 이유가 없다. 나는 7년 전부터 오지를 다녔다. 사막을 기어다니며 여행을 만들었고 그때도 늘 힘들었지만 내 꿈이 진짜 실현될지가 궁금했다. 내가 삶을 선택하는 방법은 뒤를 돌아보지 않는 것이다. 늘 빡세 보이는 삶을 선택하는 이유는 마음껏 꿈꾸고 실현하며 부릴 수 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이다. 인생은 흘러가는 게 아니라 내가 직접 밟고 가야 한다. 이건 엄청나게 매력적인 비밀이다. 나는 이 비밀들을 이 책에 담아두었다. 삶의 모든 순간에 몰입하고 진심으로 사는 태도, 그런 태도들이 모여 내 인생을 이끌어 주었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서 글로 쏟아냈다. 모든 감사한 인연들을 허투루 생각하지 않고 진심으로 감사하고 귀중하게 생각하려고 애쓰며 산다. 책을 쓰게 된 사건도 역시 갓독자님들이 나에게 만들어준 기회라 생각하며 여러분이 저에게 주었던 용기와 믿음을 곱절로 갚아드리려 한다. 그래서 이 책을 꼭 봐주셨으면 한다. 영상에서 미처 다 말할 수 없었던 비밀들을 나누고 분명히 여러분께 좋은 긍정의 힘을 드릴 수 있을 걸 약속한다. 어동이네의 이야기를 책으로 만들어보자는 제안이 왔었다. 그 당시 사업을 전투적으로 키우던 과정이라 물리적인 리소스가 부족했지만 꼭 도전하고 싶었다. 모리와 함께 집필하려던 책은 최종적으로 지호의 인생 에세이가 되었다. 또 야망에 몸을 내던진 것이다. 글솜씨라 해봤자 어디에 내놓을 만큼 문학적인 성품은 아니었지만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 시선과 태도에 대해 할 말이 많았다.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말의 끝이 났다고 죄송합니다. 남들은 부족한 소재를 긁어 모으는 게 힘들다던데 어찌된 영문인지 나는 글을 많이도 뱉어놓은 덕분에 편집팀이 고생을 좀 하셨다. 책을 만드는 사람들과 하는 작업은 여러모로 배울 점이 많았다. 이렇게 할 줄 아는 것이 또 늘어난 셈이다. 저랑 작업하시지 까다롭진 않을 거예요. 가끔 이제 핏방만 해주시면 돼요. 뭐 일정 선생님 일정 뭐 이런 것만 해주세요. 이런 것만 해주시면. 일정은 진짜 잘 지키셨어요. 아 그래요? 아 별 말씀이래요. 제가 좀 느리게 작업하는 건 아닌가 늘 걱정하면서 작업을 했는데. 근데 몸이 좀 힘든 게 좀 있지 않으세요? 이제 아무래도 임신을 하니까 이제 제가 고령산 모거든요. 38살부터 고령산모래요. 딱 38이라 가지고 그래서 약간 이거 한참 작업할 때 기면증이 막 와가지고 그렇긴 했는데 그래도 일은 일이죠. 저는 이거 하시는구나. F가 아니라 T예요. 일은 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에 대해서도 좀 하고 싶었던 얘기가 있어서 제가 그때 충분히 썼는지 다시 글을 열어보긴 할 건데 이제 누구나 한 번쯤은 회사를 안 다니고 싶다는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회사를 안 다니면 그래서 뭘 할 건데라는 그 물음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싶은 것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번에 혹시 좀 이제 글 정리하면서 이거를 조금 더 강조해볼까 싶으면 그 부분을 좀 써볼게요. 한 달 전 드디어 마감을 앞둔 미팅을 했습니다. 출판사에서 믿고 기다려주신 덕분에 함께 정한 마감 날짜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 홍대에서 출간 기념회를 기획했습니다. 참가 방법은 본문에 있습니다. 오프라인 선물도 많이 준비했으니 홍대에서 만나요, 여러분. 첫 번째 이벤트예요. 출간 파티에 참가할 파티원을 모집합니다. 출간 기념 파티는 무료로 진행되며 구글 폼 작성을 하신 분들 중 30명을 추첨해서 초대합니다. 두 번째 이벤트예요. 도서를 구매해주신 분들을 추첨해서 어동이네와 식사권 그리고 선물을 보내드릴게요.
제가 특별해서 잘난 마음으로 쓴 글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이런 고민을 하며 살아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조금 더 무모하게 사는 저희가 먼저 거침없이 살아보고 느낀 삶의 이야기들을 담았습니다. 모쪼록 우리 갓독자 여러분들께 큰 위로와 용기가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 이벤트예요. 책을 읽고 싶은 이유를 댓글로 적어주시면 10분께 책을 보내드릴게요. 오늘 영상 끝!